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사방이 어둑어둑한 일요일 새벽. 진국의 일본인 거류지 내 아담한 집 앞에 한 사내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사내는 대문을 양손으로 꽝꽝 두드리며 다급하게 외쳤다. 날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대문 밖에 소란에 놀라 뛰쳐나온 청지기가 대문을 약간 열고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꼭두 새벽에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운 게요? 삐뿌연 어둠 속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살피는 듯 눈이 휘둥그레진 청지기는 사내를 금방 알아본다. 아니, 연통사 아닌가? 무슨 일로 꼭두 새벽에 이렇게 소란인게요? 나리가 놀라실게요. 아이고, 형님. 날있게 날 얼른 안내해 주시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청지기는 종종 걸음으로 앞장서 간다. 연통사가 뒤따랐다. 집안에 큰일이 생긴 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려. 어쩐 일로? 소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신호부는 바깥에 인기척에 귀를 세우고 말했다. 밖에 누군가? 예, 나리, 김서방입니다. 글쎄, 연통사가 느닷없이 들이닥쳐 나리를 뵙자고 합니다. 그런가? 들라고 하게.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온 연통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외치다시피 했다. 아이고,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연통사. 이른 시각에 무슨 일이오? 저희 아버님이 모함으로 경무청에 잡혀가셔서 매를 맞고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연유로 잡혀가셨는지 자초지종을 말해보시오. 저희 아버님도 역관 출신이라는 건 나리도 이미 들어서 아실 겁니다. 원래 장사에 수완이 있으신 분인데 사행으로 천국을 왕래하며 인삼과 약재, 거래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어느 날 모 권력자가 저희 아버님께 사람을 보내 천국에서 귀한 물건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잘 처리해주면 지방 수령 자리 정도는 주선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자리가 탐이 난 건 아니지만 권력자의 요구라서 아버님은 서둘러 천국에 사람을 보내 그 물건을 구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대가도 후해서 아버님도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심부름을 몇 차례 하고 권력자가 자신의 거처로 따로 불러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격려하며 여흥을 베풀어 주기까지 해서 이런저런 내밀한 말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 권력자라는 사람이 민씨일까요? 신호부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물었다. 그렇습니다. 동암정의 민대감이십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연통사는 모든 걸 체념한 듯 순순히 털어놓았다. 그러다 어느 날 민대감이 조선에서는 국금이 아편 그것도 인도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와병 중인 부인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해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아버님은 민대감의 이번 요청이 당신을 올감할 부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불러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아편을 구해다 바치면 그걸 빌미로 민대감이 오히려 문제 삼거나 협박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같은 미천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다행히 천국 상인을 통해 인도에서 들어온 질이 좋은 아편을 구할 수 있었고 혹시 말이 새나갈까 조심스러워 아버님이 직접 아편을 들고 가서 민대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지나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순검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아버님을 국금을 범한 중죄인이라고 칭하며 경무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간수를 통해 들었는데 아버님은 매질을 견디다 못해 혼절하기를 반복했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고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만 여태껏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상태로 봐선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연통사는 소매로 쏟아지는 눈물을 훔쳤다. 연통사가 일을 그만둔 것도 이 일과 관련이 있겠구먼. 그런데 지난 밤에 민대감 쪽 사람이 은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로는 아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강약재 공인으로 의심되는 누군가 이 일을 알고 밀고 한 것 같다. 그나마 민대감이 손을 써서 아버님이 풀려나셨다. 그런 점은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불쑥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산의 반을 내주고 제 여동생을 첩으로 준다는 아버님의 손도장이 찍힌 약조서였습니다. 아버님은 늙음하게 얻은 여동생을 끔찍이도 예뻐하셔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분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난산으로 어머님마저 세상을 일찍 버리시는 바람에 더욱 애지중지하던 귀한 여식인데 중늙은이의 첩으로 보내다니요. 심부름꾼은 2달 말미를 줄 터이니 그때 땅 문서와 동생을 달라는 언지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라는 민대감의 저택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십 명의 부인은 실상하녀가 아니며 밤마다 부자에게 몸을 팔고 하룻밤에 20 내지 50원을 받아 이를 민대감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여인들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에 더해 매춘까지 시키며 토주 노릇을 하다니 이런 짐승 같은 흉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연통사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눈치가 빠른 여동생은 문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다가 심부름꾼이 돌아가자마자 자신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첩으로는 못 간다며 자기와 함께 상해나 도쿄로 도망가자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저희 남매 좀 도와주십시오. 지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날이께 도움을 청하고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계획이라면 먼저 상황 봐서 여동생부터 상해로 보낼 작정입니다. 아버님과 연줄이 닿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머물 곳이 있습니다. 저도 서둘러 가산을 정리하고 동생을 뒤따라 상해로 갈 생각입니다. 상해로 도망가기 전에 아버님의 복수부터 하려고 합니다. 민대감은 세상이 다 아는 탐관오리로 그에게 재산과 처자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비명행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천우협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자를 반드시 처단하고 싶습니다. 나리께서 그들과 줄이 닿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신호부 입에서 묵직한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연통사. 아버님 일은 유감이요. 상황이 어렵게 되었소. 내가 외교관 신분이라서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연통사도 잘 알 것이오. 다만 연통사 사정이 딱하게 되었으니 방법은 찾아보겠소. 천우협을 이끌던 주요 인물들은 귀국하거나 대륙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그들이 남겨둔 일부 세력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들었소. 게다가 천우협은 사사로운 일에 개입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거절할 것이오. 내가 줄을 댈 수 있는 곳은 경성에 거점을 둔 낭인 세력이오. 당시 천우협은 경성 세력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니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닐 것이오. 그런데 말이오. 연통사 혹시 동학당이오. 어떻게 천우협을 알고 있소? 저희 무술사범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범님이 부산에서 일본 장사들과 결혼 적이 있는데 시합 후 들으니 천우협 회원이라고 하더랍니다. 사범님 말씀에 따르면 무술만큼은 정말 강하다고 그들과 절대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었소.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오만 민대감 쪽에서 연통사 집동정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오.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는 마시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이라는 말이오. 여동생이 도쿄도 거론한 걸 보면 일본으로 가는 것도 염두에 두나 본데 동생 일은 나도 생각해보겠소.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만 가보시오. 다소 안심이 되는 듯 연통사의 찌푸린 얼굴이 들어올 때와는 달리 펴졌다.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무술을 연마하는 동무가 몇 명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 동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우협 장사들만 하겠습니까? 지난번 총력 때 동행했던 동무들인가 보군. 신호부는 연통사의 주선으로 간간히 취미인 총력과 승마를 하러 다녔다. 맞습니다요. 그 녀석들입니다. 날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천우엽은 갑오농민전쟁 당시 동학당 지원을 명목으로 부산 외관에서 일본인들이 결성한 낭인 집단이다. 부산을 출발, 동학군 본영에 있는 전북 순창에서 전봉준을 만나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파하고 한성을 점령 중인 청군을 함께 몰아내고 부패의 온상인 민씨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해 한성에서 해산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일본군의 지원에 정보 수집과 통역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훗날 갯요사 해외 지부인 흥룡의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가한다.